살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윤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처음 하는 철학 공부 과정을 시작을 할 텐데요. 선생님, 저는 철학하면 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죠? 아니,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예전에 그랬고 그냥 철학하면 아마 초등학생 이후로는 다 소크라테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철학을 저처럼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가장 친숙하고 또 편한 대상이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철학이 뭐죠? 철학? 철학은 어려운 거. 갑자기 길고 긴 한숨이 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 질문이 많은 거, 뭐 이런 거 철학 아닌가요? 아, 그러면 철학은 생각하는 학문이다. 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뭔가 답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학문 아닐까요? 훌륭하십니다. 철학이 별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봐서 그 원리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굳어진 게 학문인데 그래서 선생님도 철학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보통 이제 강사들한테는 뭐 강의 철학, 네. 뭐 삶의 철학, 뭐 인생 철학 이런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철학자를 많이 붙이네요. 네, 그런 모든 것에서 생각과 고민의 결과물을 철학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세상은 뭐죠?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세상은 돈인가요? 세상은 어렵고 복잡한 거야. 어렵고 복잡한 거야. 살아있는 거야. 뭐 살아있는 거야. 그게 선생님의 철학이시라면 선생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단언을 하지 않으시겠네요. 어렵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쉽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 약간 심사숙고. 네. 저는 진짜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단언하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견도 다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군요. 마음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사람 나름마다 다 각자의 철학이 있고 그 시대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이 생각한 것들의 결과물, 그것들을 시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록되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철학사, 철학 이야기가 되겠지요. 네. 선생님의 삶의 철학은 뭔가요? 네, 저는 저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게 제 항상 철학자다. 철학자.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만을 생각하고 인간이 지금에 갇혀 있다면 지금 현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간이 변화하고 상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 가능성, 무엇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우리는 늘 더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좋건 좋지 않건 타협할 만하건 그렇지 않건 지금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게으르기 때문에 저 자신을 일으키거나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다가 아니다. 철학이라는 것에 그럼 뭐 예를 들면 학문적인 정의? 그런 건 뭐예요? 필로소피잖아요. 필로소피? 영어로. 네. 그러면 feel이라는 어간이 feel, 그게 이제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심취해서 좋아하는 접두사라면 필로소피, 지혜를 좋아한다.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세상에 그 어떤 학문도 그 이치와 원리와 지식에 대해서 빠져 있어야지만 그것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학문의 PH는 모든 박사에 다 붙습니다. 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이런 철학의 대명사가 됐나요? 네, 소크라테스가 이제 저희에게 철학의 대명사가 된 배경에는 그럼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생각이 없었을까?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 이전
이전에도 분명히 삶이 존재했다면 철학도 존재했던 네. 거고 철학자도 존재를 한 거잖아요. 탈레스가 이제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가장 고대의 철학자인데 철학은 어떤 것에 대한 의문이자 성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제일 궁금하고 탐구하고 성찰하고 싶었던 것이 도대체 세상이 뭘까? 세상이 뭘까? 네, 인간이 뭘까? 세상이 뭘까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윗대에서 다 내려왔기 때문에 도대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 막 이런 걸 막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내 주식 계좌는 왜 이런 걸까? 네.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이제 앞으로의 뭐 흐름은 어디로 쏠릴까? 막 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면 그 시대에는 사상의 주류가 세상의 근원, 원리, 이치 그건 동서양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였었는데 탈레스는 원리가 물에서 세상이 비롯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물에서 비롯됐다. 네, 탈레스님께서 밀레토스라는 지방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물이다. 물을 종교화하고 물의 어떤 속성을 신비화하고 그 물의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침을 삼는 그 학파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624년 그 정도에 벌써 원리에 대해서 막 그 깨우치고 규명하고 그 의식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의식들이 그러면 물이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그런 것도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 해서 탈레스의 제자 중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610년경에 탈레스 밑에 있으면서 그런데 물도 사실은 파헤치고 가면 물이 덩어리가 아니라 걔도 하나의 입자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그 물이라는 입자가 만약에 기화가 되면 걔는 공기방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가 또 얼어버리면 얼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근원적인 물질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아르케라는 그런 원소 물질 속에 또 더 근원적인 물과 흙은 다르죠. 하지만 그 근원은 똑같은 어떤 작은 것이 아닐까 해서 지금 생각하면 어떤 원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아페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아페이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도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가졌죠.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신화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낙시만드로스의 의의는 그가 어떤 자연을 섭리나 원리나 이치를 떠나서 물질로 정확하게 규명해내려고 했더라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소크라테스만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철학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머리에 쥐가 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머리에 쥐 나죠. 수학? 네. 그때 당시는 철학의 학풍 자체가 하나의 종교화.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를 하고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면서 무리를 짓기 때문에 거의 종교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도 물을 종교로 하고 피타고라스는 그럼 숫자를 종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수로 규명을 한 거죠. 이 세상은 수로 돼 있어. 가장 안정적인 구조, 가장 완벽한 비율 이런 것들을 숫자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것들의 법칙들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비학, 종교화되어 있었던 당대의 철학 이론이었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BC 500년도에는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 그 이름도 뭔지 친숙하죠? 헤라로 시작하는 뭔가가 많아서. 네, 헤라하고는 큰 상관없어요. 네, 헤라클레이토스는 물과 다르게 변화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다시 순환하는 그 원리, 이 우주의 원리를 불로 보았어요. 불? 네. 불이다. 네, 이 세상의
원리는 불이고 불에서부터 물질들이 생겨났고 불과 같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고정된 어떤 섭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미래와 우리의 삶이 언제라도 유동적이고 서로 변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불에 대한 이론도 역시 그 당시 종교였죠. 근데 불을 숭상하는 거죠. 옛날에 불은 그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존재고. 네, 불이 힘을 가지고 네. 있고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사람은 절대 한 번 담근 강물에 두 번 발을 담을 수 없다. 그게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이었어요. 네. 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네. 똑같은 나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똑같은 너도 없는 거고. 음. 언제나 이 세상은 변화와 생성과 소멸을 통해서 순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록상 한 600년부터 시작해서 BC 600년부터 시작해서 쭉 소크라테스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철학의 태동은 역시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었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네. 어디로 왔어요? 세상의 원리에서 어디로 왔어요? 사람? 개인? 너. 네. 너. 나. 나. 개인한테 왔어요. 이제 우리는 큰 틀 안에 어떤 원리를 벗어나서 드디어 사람. 나의 철학과 너의 철학과 사람의 철학으로 원리의 철학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대 철학의 뿌리는 사실은 사람을 이야기한 소크라테스의 전통으로부터의 파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철학이 사람에게 집중한 그 순간에 문을 연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네.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네. 다음 편에. 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구나. 네.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면 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나의 철학이 무엇인지 그 철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과정을 같이 하시면서 네. 나 자신만의 철학을 또 정립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